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후보와 지지자들이 일제히 거리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각 당들도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익산 갑선거구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익산시 채무 문제도 논쟁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수십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찰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벽보도 나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첫날부터 거리 유세로 한껏 분위기를 달구었습니다. 경합이 치열할수록 지지 호소도 절박했는데 전주 병 선거구의 첫날 유세 대결,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선거 운동원들이 단체로 율동을 펼칩니다. 서로 질세라 손을 흔들고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기세를 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도내 10개 선거구 49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빙의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주병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큰 길가로 나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원 지지자들과 출정식을 갖고 재선을 향한 의기를 다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는 전주 탄소 산업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자신이라며 무기력한 전북 정치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를 주인자리로 돌려놓는 강한 전북, 강한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김성진 새누리당 후보는 야당이 전북 정치를 독점했지만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다며 여야의 경쟁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북 도민들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 부탁드립니다.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 벽보가 게시되는 등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0개 선거구 5,300여 곳에 32만 3천여 장의 선거 벽보를 붙일 계획이며 후보자들의 신상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는 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도내 각 당은 일제히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분열된 야권은 심판론과 세력 교체로 맞붙고 여당은 국회 진입을 호소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당 대표 공약인 500조 금융도시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와 당직자들이 기금본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민주는 자신들이 유일한 정통 야당임을 내세우며 전북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분열의 이름으로 그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구도심 중심인 오거리 광장에서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후보와 당직자들은 전북의 제1당이 돼서 전북 정치를 복원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이렇게 나왔고, 호남을 호령했던 전라 가명이 복원되는 공사 현장을 총선 출정식 장소로 정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결의가 넘쳤습니다. 20년 만에 국회 진입과 20% 지지율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거친 들판을 이 후보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전북의 지역구 후보를 낸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민주당은 당 차원의 쇠몰이 대신 후보가 나선 지역구에 집중하며 일찌감치 시군 현지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익산 갑선거구입니다. 후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야권 후보 사이에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전임 시장인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한수 후보는 기업 유치는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줄 때 효과가 있다며 이춘석 후보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만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정신이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기업을 안 만납니까? 이춘석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은 역할이 다르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한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익산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익산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법과 제도와 이런 걸 정비하는 게 국회의원 업무고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 부채와 관련해 두 후보는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판단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시장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대다수가 산업단지 다 분양하면 800억 정도 기금이 생기는데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생산성 있는 부채예요. 또한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창과 방패로 부딪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는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김영일이가 오랜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익산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만큼 정말 저 가슴이 괴롭습니다. 후보들은 이 밖에 농촌 활력과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지방청과 15개 경찰서 등 모두 16곳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열고 선거 기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도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경찰관이 선거 경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월을 하거나 차선을 바꿨다는 등 난폭, 보복 운전의 이유는 대개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한데 최근 도내에서만 80건 가깝게 적발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나와 상대 차량을 막아서더니 본닛 위에 올라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갑자기 차로를 바꾼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경적을 18초 동안이나 울려대며 앞차에 따라붙는 차량.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 충돌을 유발했고 두 차량의 경쟁적인 보복 운전은 결국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월이 금지된 교량에서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지난 한 달 반 동안 도내에서는 12건의 난폭 운전과 25건의 보복 운전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고 41건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은 급히 가려다 도로상의 위험을 유발하거나 사소한 시비가 보복 운전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보복 운전뿐만 아니라 평상시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보복 운전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중환형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시비나 급한 마음에 중환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안을 내놓는 등 보복이나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막걸리 세례로 무리를 빚은 도내 한 대학교 사범대 학생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학과장이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을 학생들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 올렸습니다. 대학 측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사실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교사와 의료진, 사회복지자 등
신고 의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미취학 아동 193명과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 27명에 대해 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 아동 쉼터와 가정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족구인데 그간 놀이로 즐겼던 족구가 생활 스포츠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둔치 족구 경기장은 어두워지면 오히려 사람들로 붐빕니다. 습관처럼 경기장을 찾는 직장인들은 공 하나로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보냅니다. 장소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친숙한 놀이가 된 족구. 하지만 빠져보면 이만한 전신 운동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다 보면 순발력도 생기고 또 몸도 빨라지고 모든 몸을 다 써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발과 머리를 이용해 중앙 네트를 넘겨 승부를 겨루는 족구에 지구력과 순발력은 기본입니다. 서브와 공 배급, 스파이크까지 역할이 잘 나뉜 경기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조화와 화합의 정신도 배웁니다. 쉽게 뛰어다닐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합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4명이 할 때는. 족구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 전문 동호인 클럽만 도내 8곳에 이릅니다. 도내 남성 동호회는 이미 150곳을 넘어 봄철에서 가을까지 주말 리그가 이어질 정도로 저변이 넓습니다. 이처럼 족구가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당장 경기장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 11명이 하고 족구는 4명이서 코트에서 뛰다 보니까 코트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 최고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즐긴 기록이 있다는 족구가 때론 놀이로, 때로는 생활 스포츠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남녀노소의 봄을 깨우고 있습니다. 족구! 화이팅! MBC 뉴스 이경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홈경기 2차전을 갖습니다. 전북은 지난 2005년 최광희 감독 부임 이후 제주 상대 8승 3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를 자신하며 김보경 선수의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박의 T자형 꼭지는 수확을 할 때 일손이 많이 들고 유통에 불편이 따르지만 신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며 다음 달부터 T자 꼭지 없이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박 꼭지를 3cm 이하로 잘라 유통하면 연간 최대 6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접수 결과 2,700여 명이 몰려 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연수 장학생은 다음 달 22일 1차 면접을 거쳐 5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전주대는 도서관 이전 6주년을 맞아 JJ 권장도서센터와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1,500여 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애향 장학금 수여식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49명에게 애향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전북 애향 장학재단은 1981년 설립돼 현재까지 2,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